자, 그 공연 음향에 대한 이야기 두 번째 시간인데요. 그 엔지니어는 어떤 영역의 엔지니어들이 있을까? 그것들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그래요. 자, 라이브 사운드에서 공연 음향 현장에서 두 가지 분류로 크게 나눌 수 있어요. 어떤 분류는 조금 좀 더 과학적이고 좀 더 이렇게 그 기술적인 이런 쪽 파트가 있고, 또 한쪽은 음악적인 예술적인 포지션으로 나눌 수 있을 거예요. 그러겠죠, 아무래도. 그냥 음악적인 것도 있지만 과학적인 것도 자기한테 맞을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또 음악적으로 또 가고 싶은 사람이 있고, 이 두 가지 특징들을 잘 알고 보시면 될 것 같았어요. 자, 첫 번째는 시스템 엔지니어. 시스템 엔지니어는 시스템 전체적인 것들을 디자인하는 거예요. 공연장에 대한 내용들을 디자인하고, 또 뭐 여러 가지 전기라든가, 또 물건 스피커를 매달을 때 그 하중 같은 거 계산도 할 수 있고, 또 이런 전체적인 그 용량 계산까지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사실 안전사고에도 가장 민감하고, 또 공연을 그 사이즈가 크게 되면 그런 많은 인원들을 커버하기 위해서 스피커를 디자인하는 것들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런 쪽이 또 재미있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뭐 그 다음에 음향 감독, 뭐 슈퍼바이저라는 개념도 있는데 전체적인 것들을 진행하는 사람이 있고, 튜닝만 직접 그 스피커에 따라 맞게 튜닝하는 사람도 있고, 시스템 기술적인 것들을 이제 테크니컬적으로 조정하는 테크니션, 이런 그 기술적인 파트에 보통 이제 포지션도 있어요. 어떤 일을 할까? 일단은 그 음향 감독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그 전체 음향 전체에 대한 프로세스를 진행하는 슈퍼바이저 역할을 하는 거예요. 뭐 라이더를 한다거나, 뭐 해외 내한이 온다면 라이더 같은 걸 통해서 지금 진행이 잘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이런 중간 역할을 하는, 나이가 좀 있어야 되겠죠. 경험도 많고 이런 역할들을 하는 사람이 필요하겠고요. 또 실제적으로 이제 그 아까 봤던 그 시스템 엔지니어들은 현장에서 이제 진행에 대한 부분들을 오퍼레이터 뭐뿐 아니라 여러 가지 기술적인 부분도 책임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튜닝 엔지니어 같은 경우는 설치가 다 끝났다 그러면 공연 공간에 대한, 공연장이나 뭐 이런 그 공간에서 소리를 측정하고 음향에 대한 여러 가지 그 밸런스들을 조정하는 거예요. 우퍼의 양도 조정할 수 있고, 고음의 지향성도 좀 조정할 수 있겠고, 그리고 뭐 스피커 간에 이제 주파수를 좀 제어하는 그 크로스오버라는 게 있는데, 그런 부분도 제어하게 돼요. 스피커 간의 위상이라든가 그 지연 같은 것도 체크하는 게 있는데, 이런 전반적인 음향에 대한 기술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아직 잘 익숙치 않은 단어들이 많이 있지만 음향에 대해서 전반적인 것들을 책임지는 부분이구나. 그래서 또 오퍼레이터가 엔지니어 할 때 옆에서 기술적인 것들을 옆에서 체크를 해줘야겠지. 그런 것들을 테크니션이라고 하고요. 네, 그리고 실제로 아까 이야기했던 그 기술적인 파트보다 어떻게 보면 예술적인 파트, 음악을 많이 듣고 뭐 음악 연주자의 어떤 그런 것들을 이해하고 이런 부분을 하려면 오퍼레이터가 되어야 되겠지. 내가 음악을 듣고 내 음악적 스타일에 맞게 믹싱을 해야 또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지 않겠나 싶은 거죠. 그렇죠?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 음악을 많이 들어야 돼. 많이 듣고 연주해보고, 이게 중요한 거야. 그래서 이런 역할들을 하는 사람들이 오퍼레이터입니다. 오퍼레이터는 이제 하우스, 메인에서 오퍼레이터하는 하우스 오퍼레이터가 있겠죠? 관객 사이에 있으면서 가장 좋은 소리가 뭘까? 너무 소리가 커도 안 되고, 너무 소리가 작아도 안 되고, 뭐 이런 그 객석에서 느끼는 그런 커스터머들이 그 최적의 소리를 만들 수 있도록 하우스 오퍼레이터가 하는 거겠죠? 예. 그리고 모니터 오퍼레이터는 뭐예요? 모니터 환경에서 주변에 있는 그 모니터 그 환경에 있는 그 뮤지션들, 또 여러 가지 크루들이랑 관계들을 잘 풀어낼 수 있는 게 모니터 오퍼레이터죠. 뭐 사실은 이 뒤에 있으면 뭐가 좋겠어요. 사실은 뒤에 막 우퍼 소리 나고 막 엄청 시끄러울 텐데, 집중해서 그 이쪽에서 보이지 않게 일을 하는 사람이 모니터 오퍼레이터예요. 모니터 오퍼레이터는 사실 경력이 많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연주자들하고 개인적으로도 친한 것도 필요해. 개인적으로 친하지 않으면 불편하잖아. 말을 못하잖아. 그래서 그런 커뮤니케이션 능력도 굉장히 뛰어나야 돼요. 자, 이제 그 RF 무선 마이크 같은 경우도 보면, 무선 마이크들 안테나 연결하고 무선 마이크만 책임지는, 무선 시스템을 너무 많이 다루다 보니까 무선 마이크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보면 그 주파수를
어떻게 해서 디바이딩 채널을 좀 나눌 것인가, 그리고 배터리 확인도 해야 되고 배우들이나 가수들이 마이크 상태가 어떤지 다 확인해야 되고, 이런 그 또 하나의 영역이 될 정도로 너무 큰 영역이 있어요. 우선 특별히 이제 여자 같은 경우는 좀 더 이런 부분들 잘 꼼꼼하니까 무선 파트에서 실제로 그 주파수 같은 것도 제한다거나, 특히 배우를 상대하기에는 아무래도 여배우 같은 경우도 그렇고 마이크를 좀 뭐 직접 다 채워줘야 되는 부분 때문에 뮤지컬 같은 경우에는 RF 굉장히 중요하죠. 거기에 여자 감독들이 많이 들어와요. 음향 감독 중에는. 그리고 스테이지에서 도와줄 수 있는 스테이지 어시스턴트, 그러니까 악기 연주자들이 연주하다가 마이크가 좀 각이 안 맞거나 이럴 때 중간중간 체크해주고, 모니터 상황이 안 좋으면 먼저 대신해서 이야기해주고, 연주자들이 모니터 커요 작아 이런 말하기 좀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옆에서 작게 이야기하면 또 크게 반응할 수 있는 스테이지에서 어시스턴트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도 필요해요. 물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또 이제 모니터 오퍼레이터로 가기도 하고 하겠죠. 자, 레코딩을 따로 하죠. 레코딩. 라이브 상황을 그대로 레코딩하는 사람이 있고 방송으로 송출하는 사람이 있는데, 여기 이 부분들에 대한 소스를 받고 그 앰비언스 마이크를 설치해가지고 마이크로다가 소리를 또 자기가 믹싱해서 보내요. 그래서 라이브 소리가 되게 잘 들릴 수 있도록 현장감 있게, 마치 내가 레코딩된 걸 듣지만 실제로 공연장에서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게, 내가 같이 공연장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게 회전 마이크들을 굉장히 잘 박수라든가 현장 소리를 잘 잡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거예요. 이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시스템 엔지니어와 오퍼레이터 두 가지 있다 얘기 들었죠? 자, 이제 엔지니어 자세도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엔지니어 같은 경우도 보면 뭐 의사 같은 경우는 뭐 히포크라테스 선서 같은 거잖아, 그렇죠? 엔지니어도 그런 정도의 자세가 좀 이렇게 소명이 좀 필요할 거예요. 소명이 그냥 내가 이게 뭐 일이 좋아서 한다 이건 너무 약하고, 내가 엔지니어로서 어떤 자세를 갖는 게 우리를 줄 수 있는 자세가 될 거예요. 그렇죠? 택시를 타본 적 있죠? 택시 아저씨가 혹시 장갑을 끼고 운전하는 거 봤어요? 하얀 장갑을? 버스 운전하시는 분들이 장갑을 끼고 운전하면 더 편할까요? 편하진 않을 것 같아요. 더 마찰력이 더 줄기 때문에. 근데 장갑을 끼는 이유가 뭐야? 내가 고객을 대할 때 더 친절하게 대하겠다. 내가 셔츠를 입고 일하는 것도 티셔츠가 더 편하지 않아요, 사실은? 근데 드레스 셔츠를 입는 이유도 내가 더 단정한 모습을 보이겠다. 내가 셰프 같은 경우도 머리에다가 이렇게 하는 뭐 머리카락이 떨어지지 않는 것도 있겠지만 좀 더 단정하고 깨끗한 마음을 하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외적인 표현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하고 있는 그 공연 음악에서는 어떤 표현이 필요할까? 우리도 어떤 어텐션을 줄 수 있는 만한 우리 스텝 입장들이 필요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엔지니어들 앞에서는 막 공연을 보고 있고, 공연 배우들은 막 앞에서 화려하게 했지만 또 장면이 바뀔 때 또 이렇게 무대에서 계속 케이블들을 다시 정리하고 다시 또 보내고 이런 역할을 하는 게 무대에서 우리 엔지니어의 자세를 되거든요. 어떻게 하는지 볼까요? 최고를 추구하는 어떤 뭐 악기를 하나 사용하던 녹음을 하던 최고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 자세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뭐 이게 그냥 적당한 일로 생각한다고 하면 엔지니어로서 가치가 없겠지. 내가 최고의 자세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들을 제가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론과 실전을 계속 이론적인 부분들 또 실전적인 부분들 계속 겸비하는 게 필요해요. 이 말은 이쪽 계통이 있는 거지. 이쪽 계통이 있으면서 이 물에 있는 거지. 물에. 이해되죠? 그래서 내가 이쪽 계통에서 계속 그 교육 프로그램 있으면 참여도 하고 책도 보고 유튜브도 보고 또 그쪽 관계된 사람들하고도 만남도 갖고 자꾸 이런 것들이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이쪽 계통이 있지 않으면 또 이렇게 또 되게 멀어지거든. 그래서 관심 있게 검색을 해보는 거야. 음향 엔지니어 검색을 해보면 음향 엔지니어들이 여러 부류에 있는 사람들도 있고 이런 분들을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이 할 수 있으면 이런 교육 프로그램이나 세미나나 또 뭐가 있을까? 박람회 같은 거 있어요. 코바 같은 거 5월달에 뭐 음향 박람회 같은 거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경험해보는 거예요. 물건을 판매하는 수입사 같은 경우는 자기네 판매된 물건들을 홍보하기 위해서 세미나를 많이 개최해요.
가서 경험해보는 거지. 이런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계속 이런 그 네트워크를 많이 하는 게 좋아요. 엔지니어들끼리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뭐 페이스북 친구를 맺는다거나 그냥 맺지 말고 안녕하세요. 저는 뭐 누구누구인데요. 뭐 음악을 배우기 위해서 뭐 이렇게 가입했다가 친구 신청 드립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인사를 한번 하고 하는 건 아니거나 다르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음악을 배우고 싶은데 이쪽 분야의 뭐 전문가들한테 메시지를 보냈을 때 그 메시지를 받은 사람들 입장은 어떨까요? 귀찮을까? 짜증날까? 그렇지 않아요. 되게 기뻐할 수 있어요. 되게 잘 도와줄 수 있는 환경들을 만들려고 노력할 거예요. 나도 그런 뭐 메일이나 뭐 페이스북 메시지 엄청 많이 오는데 시간 날 때마다 최선을 다해서 집중해서 답을 주려고 노력을 해요. 그런 이유는 여러분들처럼 공부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가능한 한 좋은 환경도 만들어주고 싶어서 하는 거니까. 그래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 내가 누구랑 말하는 거 참 부끄러워할 수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래도 이런 일에서 욕심을 부리는 건 되게 필요해요. 욕심 부릴만 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욕심을 부리고 노력해보세요. 그리고 이런 모임들을 많이 하는 게 좋겠다는 이야기고요. 내가 하고 있는 일을 정리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혹시 일기 쓰는 사람도 있죠? 일기 쓰는 것처럼 내 일에 대해서는 한번 메모를 하는 거야. 내 스스로 메모한 거랑 남의 쓴 걸 보는 거랑 달라요. 그래서 매뉴얼북을 만드는 거지. 음향은 이런 거더라. 이렇게 정리해보는 거예요. 이런 책도 그런 정리된 내용의 연장선이에요. 연장선. 내가 메모했던 것들이 책이 된 거겠지. 저도 뭐 내가 무슨 뭐 교수를 하겠습니까? 내가 무슨 뭐 저자가 되겠습니까? 처음부터 그냥 음향 엔지니어였는데 내가 음향을 공부하다 보니까 내가 아는 만큼 누군가 줘야겠다.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시작해서 음향을 하게 된 거예요. 하다 보니까 좀 기존에 있는 자료들 정리해서 내가 강의를 좀 해서 줘야겠다. 강의를 만든 게 초안이 된 거죠. 강의를 만들었더니 거기에 내용들이 좀 더 보강될 게 필요하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렇게 책이 나오게 된 거예요. 여기 이 책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책을 볼 때 와 뭐 책이 좋다 안 좋다 이런 얘기도 하겠지만 여러분들도 스스로 저자가 될 수 있어요. 자기만의 노트, 자기만의 매뉴얼이 만들어진다고 하면 훨씬 공부 잘 정리가 될 것 같아요. 할 수 있겠죠. 그냥 파워포인트 만들듯이 여기 중요한 내용들을 내가 하고 싶은 말들을 캡처해서 정리해 나가요. 그러면 이거 내용 갖다가 내가 스스로 만드는 나의 매뉴얼이 되는 거예요. 문서화 시키는 거는 자기한테 어텐션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해요. 적어도 다른 사람이 아니라 지금 뭐 여러분같이 지금 공부를 하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매뉴얼화 시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자기관리 아까 이런 얘기 했죠? 복장 그다음에 뭐 심지어 현장 나갈 때는 운동화 하나도 또 눈에 튀는 것보다는 좀 이렇게 블랙 계통의 블랙 진에 좀 더 이렇게 눈에 튀지 않는 걸 입고 무대에서 뭔가 마이크를 뭐 설치해 준다거나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 막 뭐 빨간 바지 입고 가서 하면 너무 웃기잖아, 그렇죠? 그 사람이 스포트 받게 되니까. 그래서 나는 가능한 한 좀 이렇게 눈에 튀지 않는 컬러를 입고 올 수도 있어요. 반면 오퍼레이터라고 하면 뭐 하우스 오퍼레이터라고 하면 저는 오히려 반대로 좀 더 자기를 드러내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자기가 그 캐릭터가 있는 것도 중요해요. 내가 뭐 어떤 엔지니어는 막그 수염이 이만큼 나는 사람 있잖아요. 메탈리카의 뭐 빅미가 같은 사람들 그것도 되게 좋은 캐릭터라고 생각을 해. 그래서 자기가 이제 어느 캐릭터가 되는 건 중요하지만 아직은 그냥 스텝에서는 스텝으로서 지키는 거 지키고 이런 그런 하면 좋지 않겠나 싶어서 얘기합니다. 자기가 간단하게 뭐 이런 거는 이제 많이 사용되는 이제 손 램프라든가 멀티툴이라든가 네임펜, 테이프, 뭐 장갑 같은 걸 다 챙겨놓다가 급한 일 있으면 이거 하나 갖고 차고 있으면 언제든 든든하잖아요, 그렇죠? 문제 있으면 바로 레더맨으로 다 작업할 수 있고 문제 있으면 라벨링 다 표시해주고 이렇게 내가 준비가 돼 있을 때 상대방도 신뢰할 수 있거든. 보이스카우트 해본 사람 있어요? 보이스카우트? 보이스카우트의 인사가 뭐냐면 이렇게 준비. 내가 언제나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준비되어 있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매듭법을 공부하고 상하법을 공부하고 거리를 측정하고 이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사운드 엔지니어도 언제나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기본적인 뭐 오디오적인 뭐 이런 요소들이 툴들이 필요하고 핸드폰에 적어도 내가 좋아하는 음악들을 뭐 레퍼런스 쓸만한 음악들을 챙겨가지고 플레이백 할 수도 있고 그렇죠? 뭐 Y 케이블 같은 거나 뭐 기본적인 CD 플레이 같은 건 CD나 챙겨갖고 다니면 급한 일 있을 때 내가 음악 틀어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준비되는 자기관리도 필요하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라이브에서는 레코딩이 아니라 라이브에서는 뭐가 중요해요? 팀워크. 혼자 하는 게 절대 아니거든. 혼자 할 수가 절대 없는 게 팀워크이기 때문에 사람과 사람과의 소통하는 방법이 필요해요. 먼저 인사하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인사가 되게 사실은 입에 좀 붙어야 되거든. 그리고 내가 조금 잘못한 것 같지만 더 크게 내가 잘못했습니다. 먼저 이야기하면 상대방도 알거든. 어느 정도 잘못한지. 그리고 그거 쉽게 넘어갈 수 있는데 그걸 말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그 사람을 신뢰하지 못해요. 자기를 인정하는 사람이 또 자기가 클 수 있는 사람이거든. 그래서 할 수 있다고 하면 인정하는 걸 더 열심히 해보세요. 미안합니다. 내가 좀 더 신경 썼어야 못했네요. 아니요, 괜찮아요. 그 또 지나갈 수 있는데 그 작은 인사 안 뭐 인정 안 하고 넘어가면 그 사람은 평생 쟤는 안 돼. 이런 낙인이 찍힐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으로서의 어떤 기본적인 도리나 태도들이 되게 중요합니다. 자, 소통은 뭐 팀워크과도 좀 이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혼자서는 절대 안 되기 때문에 그 역지사지란 말이 있어요. 역지사지. 내가 뮤지션이 기타를 치는데 일렉 기타를 치는데 모니터가 좀 작아. 버틸만 하면 버텨야 안 버텨요. 버틸 수 있어요. 근데 조금 아주 작으면 말을 한단 말이에요. 사실.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 갈 정도까지 가면 안 되는 거야. 내가 먼저 들어보고 옆에 가서 들어보고 먼저 작지 않으세요? 작긴 작았어요. 근데 말 안 하는 거지. 그 범위가 있거든. 사실. 그죠? 그때 자꾸 다니면서 체크하고 소통해주면 내가 연주를 하고 있지만 내 주변에는 내 음악을 잘 나가게 하려고 그 스태프들이 옆에 도와주고 있구나. 신뢰감이 생기겠죠. 그리고 그 사람이 나보다 밑에 사람으로서 뭐 굴욕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나와 같은 입장에서 나의 좋은 친구로서 대우해주는 거야. 그럼 나도 그 사람을 존중해주고 이런 문화가 돼야 서로 간에 소통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일단 좀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또 문제 해결을 같이 해결한다는 마음을 하면 좋겠어요. 항상 누구 연주를 되게 못하네 이런 부정적인 얘기 할 필요 없어요. 전혀. 누가 잘못돼야 누가 못해야 내가 잘하는 것 같은 느낌은 아니에요. 누구나 다 같이 갈 수 있는 한 배를 탄 사람인데 누구는 나쁘고 누구는 잘 되고 할 수 있나? 그런 한 배 탔다는 마음을 꼭 가지면 좋겠어요. 그리고 어쨌든 그 긴장 속에 진행되는 과정들이거든. 사실은 시간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공연 음향은 라이브 사운드에서 시간을 잘 안배하고 자기 컨트롤 관리를 해야 돼요. 식사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적정하게 시간이나 이런 거 안배하지 않으면 어려워요. 굶는 것만이 최선은 아니야. 적정하게 내가 소화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여러 가지 그 부식 같은 거 챙겨놓고 또 물도 계속 흡수를 하고 또 너무 많이 먹게 되면 또 화장실 가야 되니까 그런 것들 잘 관리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복장. 그러니까 내가 리거 작업을 할 때는 안전모라든가 이런 그 하네스를 착용하고 또 스텝으로서는 스텝이 구분이 안 되니까 다른 사람끼리 그러면 스텝 복장을 입고 다니면 이 사람이 감독인가 보다 서로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복장은 자기를 나타내주는 거기 때문에 되게 중요해요. 자, 그다음에 문제가 없을 수 없어. 항상 적극적인 문제 해결 태도가 필요해요. 만약에 음향 쪽에 뭔가 사람이 모자르다? 그러면 옆에서 도와줄 수 있는 거고 조명적인 문제 있다 그러면 참가자가 도와줄 수 있는 거예요. 그 월권하지 않은 선에서 어떤 문제 있을 때 적극적으로 같이 함께 풀어나가는 태도가 되게 중요하다. 현장 나갔을 때 여러분들을 보는 관점은 거기에 있어요. 이 사람이 믹싱을 다 잘하느니 킥 드럼의 마이킹을 잘하느니 그 관심 있지 않아. 시키지도 않을 거고. 근데 얼마나 많이 긍정적인 사람인가, 적극적인 문제 해결을 하는 사람인가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다음에 기획자 입장. 나는 음향인데 뭐 이런 입장이 아니라 공연 기획자 입장에서 같이 보세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공연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볼 수, 그 눈이 열리게 되고 또 관객 입장에서 봤을 때 어떨까? 관객 입장에서 어떤 느낌일까? 이런 것들을 보면 내가 할 일이 보일 거예요. 그래서 이런 한 배 탔다는 이야기들을 늘 반복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내가 이걸 좋아하지 않으면 하지 마세요. 즐기지 않을 거면 하지 마세요. 내가 공연이 너무 좋고 또 이런 그 무대에서 하는 일이 너무 재밌다. 이랬을 때 이게 내 일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 너무 괴로운 일이 될 거야. 나도 틈나는 대로 음악 들으면서 어떻게 좋을까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되게 행복하고. 그러니까 남들은 일과 또 여가가 따로 분리되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어떤 직종에는. 우리는 이 일이 그냥 여가야. 나도 우리 직원들이 현장 나가서 일하는 거 보면 쟤네들이 지금 일하는 건지 노는 건지 구분이 안 될 때가 있어. 정말 그래요. 정말 재밌게 일을 해. 심지어 지난주에 보니까 예비훈련 갔다 오면 집에 가도 되는데 굳이 찾고 와가지고 회사 와서 케이블 같은 거 정리 다시 하고 가고 자기가 좋으니까 오는 거지 사실은. 그죠? 그냥 내가 근로기준법에 의거한 일 양만 하고 간다 이렇게 하게 되면 이거 정말 일이 돼. 근데 내가 너무 즐거워서 밤에 또 늦게까지 남아서 콘솔 놓고 공부도 하고 가고 또 콘솔과 비교해 소리도 비교해 보기도 하고 자기가 정말 재밌어 하는 거야 일을. 그렇게 했을 때 자기 스스로가 만족하는 사람이 되지 어느 선까지 올라가기에 또 빨리 올라가지. 단계가 있겠죠. 단계 하나, 둘, 셋, 네 개 단계가 있다고 하면 어차피 올라갈 단계를 또 노력해가지고 빨리 올라갈 수 있고 누군 더 늦게 올라갈 수 있고 그렇잖아요. 가만히 있는다고 되는 건 아니고 계속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재미있어하고 즐거워하고 또 이렇게 이 부분들을 내가 계속 즐기는 태도가 없으면 어렵다. 오래 할 수도 없다는 거죠. 그렇죠? 다양한 장르에서 공부할 수도 있고 즐겁고 이렇게 공연 페스티벌 가면 즐겁지 않습니까? 보기만 해도 예. 우리는 즐거운 시간만이 아니라 이거 즐거운 시간 만드는 시간까지 같이 있는 거예요. 가수들이 노래 부를 때 예쁜 옷을 입고 풀 메이크업을 하고 노래도 부르겠지만 우리랑 있을 때는 청바지에다가 추린 바지에다가 편하게 그냥 노래도 풀고 또 개인적인 얘기도 하고 이것만큼 또 재밌는 게 또 있어. 그렇죠? 되게 즐거운 일을 하는 일이기 때문에 사실은 많이 사람들이 좋아해요. 이 일들을. 경쟁도 치열한 것도 사실이고 이렇게까지 해서 공연 음향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그 책을 보고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내가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공연 자체를 즐거워했으면 좋겠어요. 음향도 즐거워하고 공연도 즐거워하고 해서 여러분들이 재미있는 그 삶을 살았으면 좋겠는 거예요. 마치겠습니다.